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하는 7박 11일의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미국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차례로 면담하고 AI 선언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한 AI 업계 거물 CEO 몇 면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부터 깐부 회동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엔비디아 젠슨 황까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빅테크 CEO와 이 대통령의 면담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Korea wi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untries for AI in the entire world, and your leadership and investment. I wish more people around the world, more leaders were like you. And what Korea is doing with the 3 mega projects and the AI for All program will enable that, maybe more than what any other country is thinking right now.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정말 국가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님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The SK Group and I are announcing today that our 2 companies will enter into business partnerships that will represent over $500 billion of business together. We're partnering with Hyundai to build autonomous vehicle Genesis cars as well as robotic systems. All of this is aligned with your vision of Korea as an AI native nation. Under your leadership, Korea has achieved great results in the past year. This is truly the golden age of Korea.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로, 인공지능 황금 시대로 진입하는 데서 지금까지도 정말로 큰 역할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는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또 기대합니다. 네, 조금 전 회담 모습 보셨고요. 한국의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또 관련 정책에 대해서 빅테크 대표들이 호평한 것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 빅테크 CEO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어떤 점이셨어요? 인상적인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의미 있는 시도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빅테크 기업들은 협력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하는 협력업체일 수도 있지만 또 결과적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투자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또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되는 겁니다. 네. 소위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입장에서도 많은 협력을 이뤄낼 기회도 되겠지만 동시에 GPU를 적극적으로 많이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생긴다. 그러니까 모두가 윈윈하기 위한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난 한 가지 사실은 AI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젠슨 황 CEO가 국내 기업들과의 투자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네. 특히나 이제 규모 면에서 눈에 띄었던 게 SK그룹과 5천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했거든요. 네. 5천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하면 700조가 넘는 거죠. 네. 장기 프로젝트인 거죠. 그러니까 700조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한 해 정부 예산입니다. 예. 나라 살림살이 예산이에요. 그것을 소위 우리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향후 10년에 걸쳐서 어떻게 우리 반도체 공장 짓고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전력망, 정주 여건 이런 것을 건설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계획한 것인데 그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SK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투자를 단행하겠다. 이 부분은 엔비디아는 뭐를 만드는 회사입니까? GPU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GPU는 나홀로 무엇을 전달할까요? 아무것도 전달 못해요. GPU 가지고 옷을 만들어요? 붕어빵을 만들어요? 아무것도 제공 못해요.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HBM이 필요한 거예요. GPU와 HBM이 만나야만 합니다. 근데 HBM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바로 한 60에서 65%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협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둘이 협력했을 때 지금 사실은 HBM도 그렇고 GPU도 그렇지만 마찬가지 세계적으로 없어서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달라고 하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줄 수 있는 물량이 없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GPU, HBM, D램, 낸드 플래시 이런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수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좀
기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SK 하이닉스와 SK와 적극적으로 또 투자하고 5천억 달러 가량의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위한 쌀을 계속 제공해주겠다. 지금의 쌀은 어쩌면 쌀일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쌀은 반도체인 것이다. 그 쌀을 10년 동안 계속 제공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CEO들과의 개별 만남 뒤에는 우리 정부가 진행하는 AI 서밋 행사도 열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는데 내용과 의미를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서밋이라는 것이 어쩌면 정상회담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서밋이라는 그 용어가 갖고 있는 것이 의제. 의제는 어쩌면 기업이라고 보면 인턴 사원, 뭐 대리, 과장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수장들이 만들어내는 게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AI 혹은 반도체 클러스터 이 메가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런 굵직한 세계 AI 섹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함께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표명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 대표들이 표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물론 카메라가 앞에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committed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기업들은 상당한 비즈니스 기회를 볼 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담겨 있는 의제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서밋 행사가 진행되고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제 만찬이 막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총수들의 만찬 혹은 뭐 식사 자리, 국내에서 보면은 이른바 깐부 회동으로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격식 없는 뭐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치킨 먹고 삼겹살 먹고 뭐 식사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차 한잔 하자라는 것은 정말 차 마시러 만나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식사하시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밥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는 식사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근데 함께하는 이 깐부 회동 멤버들 보십시오.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또 세계를 대표하는 그 기업들이 함께 하는데 이 기업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 이른바 AI 밸류 체인이 이 8개 기업 안에서 다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AI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뭐 사보신 분들도 있지만 일부 반도체를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AI 모델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AI 서비스를 이용할 뿐이에요. 그 AI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AI 모델 앞단에 그리고 AI 모델 앞단에 있는 게 AI 인프라. 그럼 AI 인프라에서 AI 모델, AI 서비스 그리고 이어서 피지컬 AI까지 그러니까 이 AI 모델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기술들을 자동차나 가전제품까지 이어가는 게 피지컬 AI인데 이 전체 밸류 체인이 방금 보여드렸던 8개 기업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8개 기업 만나면 모든 AI 서비스를 다 전달할 수 있다.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보면 그 기업들의 수장들끼리 모여서 회동을 했다. 그리고 그 회동의 의미는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교류가 아니라 친밀감을 만드는 유대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통 이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기업들을 이제 미팅을 주선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대리급이나 과장급이나 제가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의사결정력이 낮은 계층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소위 과장, 부장, 임원, 사장님까지 그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녹록치가 않습니다. 깨질 때가 많아요. 근데 아예 수장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탑다운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게 AI 주요 기업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게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를 우리 정부가 마련했고 또 모두가 참석했다는 것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어찌 보면 경쟁사이자 또 협력사.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이기는 쉽지가 사실은 않아요.
어찌 보면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두 분이 만나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런 회장단 정도, 의장단 이들이 만날 때는 보통 수행원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대통령 한 명 갈 때 300여 명의 수행원들이 쭉 같이 가듯이 수행원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8명의 모임이 아니라 800명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물론 800명 이상의 모임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하는 벤더사들, 그 벤더사들의 제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의 벤더사들, 공급업체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면 사실은 8명이 만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8,000개 기업이 만난 것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납품업체들, 공급업체들, 그 앞단에 있는 그 수많은 직원들까지 생각해 보면 이게 AI 산업을 마치 이제 고구마 하나 캐려고 보면 고구마 줄거리가 쭉 다른 고구마들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각각의 기업들이 그냥 한 명이 혼자 비행기 타고 와서 만난 게 아니라 정말 거대 섹터가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 AI 메가 프로젝트, 우리 한국을 AI 선도 국가로 만드는데 도와달라, 기여해달라라는 것이고, 이건 정부 측 입장이고,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AI 선도 국가로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가 있겠구나. 당연히 우리 모델을 공급할 수 있고, 많은 첨단 기술 R&D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피지컬 AI, 자율주행차 비즈니스 기회를 갖는 거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자동차를 만듭니까? 못 만들거든요. 다른 D램이나 나머지 반도체를 만듭니까? 못 만들거든요. 오로지 GPU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 휴대폰을 만드는 기업, 또 PC를 만드는 기업, 이들과 협력을 해야 피지컬 AI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들 기업인에게도 비즈니스 기회를 생각해서 참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한국의 장기적인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가 될 것이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협력 관계를 갖춰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윈윈윈 하기 위한 그런 방향성을 함께하는 과정인 것이다 라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서밋에서 여러 총수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모습도 지금 봤지만, 이재용 회장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서 젠슨왕 CEO를 만났다 그래요. 네.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당연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선 회장은 굳이 따지면 이 피지컬 AI의 극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사죠. 우리는 로봇을 사는 거예요. 뭐 기업이 살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AI 서비스를 이용하셨죠. 제미나이나 챗GPT나. 자,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AI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지컬 AI가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제품 자체가 AI에 담긴다는 거예요. AI가 제품에 담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GPU를 공급하는, 또 HBM을 공급하는 기업과 비즈니스 교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정의선 회장과 같은 로봇과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필요한 것이고, 역시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도 HBM을 추가 공급을 하고 싶기도 할 것이고, 또 삼성전자가 구축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비반도체 업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PC, 가전제품 이런 영역에도 AI PC로, AI 냉장고로, AI 세탁기로, 이게 다 피지컬 AI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동의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통령 순방에 앞서서 어제 외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번 방문에서 좋은 계약들이 무르익고 있다. 한미 간 기술과 또 경제 파트너십 성과를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방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또 여기 멘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SK, 네이버 이들 기업이 장기 계약을 발표할 것이다. 이 장기 계약은 소위 다른 AI 기업과 AI 서비스 기업과 혹은 GPU를 생산하는 GPU 기업과,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 것이 브로드컴 CEO인데요. 네. 브로드컴 CEO는 소위 네트워크 AI, 또 네트워크 반도체,
통신 반도체라고 또 표현하죠. 그리고 설계 역량 이 부분이 거의 세계를 장악하다시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네. 그게 바로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만들고 디램 반도체를 만들고 파운드리 위탁 생산까지 하고는 있지만 설계 부분은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 또 장비, 노광 장비 같은 이런 장비, 반도체 장비는 네덜란드 ASML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주로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설계가 가장 중요하고 고부가 가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브로드컴과 함께 해 나간다. 네.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반도체 영역도 함께 해 나간다. 역시 브로드컴도 한국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도 이들 기업과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우리가 지금 못다한 나머지 영역,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설계 역량, 그리고 장비 역량, 소재 역량 이쪽으로 더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이 반도체 전체 밸류 체인에서 디램 반도체나 파운드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역량도 갖춰 나가고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AI 밸류 체인이 한국 내에서 완성이 돼요. 쉽게 말하면 한국 안에서 AI 모델 서비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설계, 장비, 소재 이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소위 독립적인 한국 내에서의 반도체 밸류 체인인데 그걸 완성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들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메가 프로젝트 자체가 2035년을 겨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고 그 장기 프로젝트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국내 기업이 삼성, SK, 네이버인데 이들 기업과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참여하는 협력 기업들과 협력을 해나가겠다.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앞서서 이번 자리를 평가해 주시면서 서두에 AI 시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는 자리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증시 상황 보면 피크아웃 우려 있으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아마 주말을 보내고 있는 투자자분들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서 월요일에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의견을 먼저 드린다면 긍정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혼동스러워 하시는 것이 정말 AI는 이제 시작이라는데 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연일 역사상 최대치인데 여러분 삼성전자의 실적 지난 7월 7일 날 발표했던 영업이익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영업이익이었어요. 분기별 인류 역사상이란 얘기는 국내 기업이 이뤄낸 첫 번째 성과이지만 인류 역사라고 했으니까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2위 기업도 이뤄내보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낸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왜 이렇게 되지? 자, 그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게 YTN 출연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린 게 실물 경제와 자본 시장을 구분하셔라. 그러니까 우리는 실물 경제적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미팅하는 것도. 네. 근데 실물 경제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자본 시장이 같이 우상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지금 AI를 중심으로 우상향하는구나. AI 영역에서 반도체 영역에서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가 있구나. 많은 돈이 몰리고 있구나. 근데 자본 시장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겠죠. 자본 시장, 주식 시장에서는 그것을 먼저 반영하면서 과열되다가 또 과열이 되면 또 과열된 것을 반납하면서 식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과열된 국면에 우르르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많이 냉각되고 있는 국면에 시장을 벗어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과열 구간인가 혹은 저평가 구간인가 이걸 구분하셔서 실물 경제는 이렇게 45도로 우상향하는데 이 주식 시장은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죠.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26년 6, 7월 동안에는 중동 전쟁이라는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고조돼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실제 금리 인상도 한국도 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또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상당한 조정장을 만들었는데 이 조정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정해 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충분히 답변이 되시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희망을 가져보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미국 일정 마친 뒤에는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핵심 광물과 식량, 방산, 에너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성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광물 자원이다. 두 번째는 식량 자원이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물 자원의 중요성, 뭐 히토류를 비롯해서 브라질이 세계 히토류 매장량 2위국입니다. 우리는 히토류 없으면 삼성전기가 영구자석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영구자석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AI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최고 앞단, 우리 소비자가 직접 만나보지 못하는 가장 앞단에 있는 것이 광물 자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토류 없으면, 구리 없으면, 또 구리 없으면 어떻게 전력망을 만듭니까? 전력망이 있어야 AI 인프라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가는 것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자원 부국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원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다른 것, 기술 강대국인 건 맞지만 자원이 빈약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자원 부국과 적극적으로 자원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남미 국가들이 곡창지대이고 식량 생산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곡물 수입국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7위국입니다. 세계에서 곡물을 7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사료용으로 많이 씁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축산 농가나 이 곡물 공급에 제동이 걸리면 여러 마비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을 함께 한다든가 또 식량 안보를 지킨다든가 이런 영역에서 긴밀하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자 하는 종류의 의제를 가지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남은 또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좋은 소식 이어서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